이재명 대표 대선 경선 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재판, 2심 재판 받던 중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돈 받지 않았다, 전혀 받지 그럼요, 않았다는 예. 사실은 그대로 입장 유지하시는 건가요? 그 지난 항소심 재판한 10개월 동안에 뭐 다 밝혔고 또 이미 또 사실은 1심에서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선고받고 나와서 소소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에 2심에서도 유죄 인정되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그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자, 재판이 열리기 전만 해도 나와서 얘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결국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쟁점이 됐던 게,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측에서 자신이 있었던 게 이 휴대폰의 타임라인, 이게 쟁점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어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서 쟁점이 됐던 게 김 전 부원장이 새롭게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었습니다. 이게 그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제 기록을 하는 시스템인데, 김용 전 부원장 측은 돈을 받았다는 시점에 유 전 본부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로 이 타임라인을 제출을 했습니다. 위치 정보가 서울 쪽으로 이동을 하고 또 유원홀딩스 사무실이 있는 서판교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재판부는요, 김 전 부원장의 휴대전화가 2대인데다가 기록이 수정된 흔적이 있다면서 증거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그동안 보석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김용 전 부원장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징역 5년 법정 구속,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김 전 부원장 아주 재판정에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안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보석을 허가했지만 재판이 끝났으므로 보석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김 전 부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선고가 끝난 뒤에 법원 직원이 김 전 부원장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법정 구속이 되면 법원에서 일반인들이 드나드는 문이 아닌 별도의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구치소 같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 순간 김 전 부원장이 재판부를 향해 판사님, 10개월 동안 뭘 하신 겁니까? 라고 외친 뒤에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자, 김 변호사님, 재판 결과 나왔는데 판사한테 아니 10개월 동안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이렇게 따져 묻는 피고인이 있습니까? 간혹 이제 재판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이제 되는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법정 구속 상황에서 판사에게 읍소를 하거나 혹은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심한 경우에는 별도의 죄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법정 교도관이나 경위들이 진정을 시킨 다음에 데리고 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전혀 본인은 예상치 못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서 2심도 같은 판결이 나온 겁니다. 김 전 부원장이 누구 돈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받은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자, 김용 전 부원장,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나의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최측근 인사입니다. 성남 지역에서는 그 이재명 그 변호사의 힘을 갖다가 손을 내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덥석덥석 손을 내밀어주고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해서 아주 뭐 큰 보람을 느끼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뭐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유용하다. 쓸데가 많다.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어제 이제 판결문을 봤더니 이재명 대표 이름이 130번 언급된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른 얘기인데요. A4 용지 150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총 130회, 경선 자금은 28회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목할 부분이 또 양형 이유인데 유리한 사정으로 김 전 부원장이 책임자가 아니다라는 점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김 전 부원장이 책임자가 아니면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자인 것인지, 이 경선 자금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과 과연 이 자금을 대준 그 대가는 무엇인지, 그 연결고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해서 추진한 것이다라고 재판부에서 봤고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성남시의 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과 판결문의 내용이 향후에 지금 연결고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